외대보고는 정말 본인 아이들한테 외대보고 아이들은 특히나 제가 자소서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고 놀라는 게 아니고 내 자소서를 끝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 줄 한 줄 다 끊어놓고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을까? 요거와 연관된 단어는 뭐가 있을까? 연관 검색을 찾아보고 공부하고 찾아가라. 그래서 자소서는 뭐 보통 저희가 자소서를 남들이 보면 되게 벌써부터 자소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리 정다의 자소서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후기고라 하더라도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영재과목은 수학으로 한정하지만 이거는 본인이 뭐 국어, 영어, 경제 어떤 분야에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대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일산 CMS를 왜 선택해야 되는가를 설명드리기 전에 그러면 결론은 뭘 준비해야 되는데가 중요한 거잖아요. 일산 CMS는 알겠는데 뭘 준비해 주는데 학원에서. 네, 그렇다면 자, 일단 입시의 방향성은 이렇게 됩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학교를 선택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입시 아까 10개 종목 단위 자사고가 각기 다른 입시 전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가장 최적에 맞는 학교를 찾아주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생기부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의 생기부를 하나하나 분석해주고 이 생기부가 어느 학교에 유리할 수 있는지까지 파악해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기록. 네. 아까 말씀드렸죠? 10%의 진실은 필요하다. 반드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생활기록부를 잘 꾸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면접 대비. 그러면 여기서 비중을 따진다면 저는 솔직히 생활기록부는 한 10%,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가 20%, 면접이 70%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러면 왜 2학년 때 자꾸 책 쓰라 그러고 자율동아리 하라 그러고 봉사활동 하라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면접을 동등하게 봤을 때 생기부가 우수한 아이들이 무조건 돼요. 활동이 좋은 아이들. 왜? 현재 대학 입시가 학생들 종합전형이잖아요. 생기부 전체를 평가하잖아요. 중학교 생기부를 다양하게 끌고 간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중학교 때 전교회장을 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가서 전교회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중학교 생기부는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대신에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 해놓은 생기부가 부족하다고 해서 입시를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면접으로 다 뒤집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입시를 해오면서 정말 독서도 많이 안 돼 있고 다 안 돼 있는데도 합격한 사례가 많습니다. 네. 자소서 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담고 거기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퍼펙트하게 끌고 갈 수 있다면 얼마든지 면접으로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전까지 그건 3학년 때 가서 할 일이고 중학교 1, 2학년 때 해야 될 것은 그래도 생기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단 1%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세대 때 그 대학 입시에 자격증 가산점 1점 준다고 방학 때 자격증 따러 다니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 단 1점의 가능성, 1%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기부는 탄탄히 준비해 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 출결. 미인정 결석은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건 무단 결석인 겁니다. 질병 결석 제외하고요. 미인정 결석은 누가 봐도 무단 결석이에요. 그럼 이 아이의 성실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죠? 물론 모든 학교가 이제 미인정 결석에 대한 감점이 있지만 지각 조퇴는 3개가 쌓이면 감점. 네. 그리고 결석은 하나만 있어도 감점. 1차 서류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든 미인정 결석은 피하셔야 된다. 질병 결석, 진단서 내고 질병 결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네. 봉사활동을 양으로 많이 채워넣기보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덕택을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은 봉사활동이 고입에 미반영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을 채워넣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채워넣기보다는 네. 한 가지를 꾸준히 오랫동안 해주는 게 좋다. 네.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누가 봐도 입시를 하기 위해서 이 활동도 하고 저 활동도 해서 막 시간만 많이 채워놓은 것보다 그냥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 봉사활동을 해온 게 이런 것들이 더 보기 좋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인성을 가다듬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서, 아까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진로 적합성을 보이기 위한 가장 기초 자료는 독서다. 내가 추가적으로 학교 활동 외에 부가적으로 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독서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활동. 물론 정규동아리도 중요는 해요. 근데 이거의 정규동아리는 아시다시피
좋은 거에 애들 막 몰려서 가위바위보 하고 지면 이상한 동아리 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 내가 자율 동아리 아이들을 모아서 구성해서 기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자율 동아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름입니다. 이름. 자율 동아리 이름이 기재되잖아요. 애들은 괜히 있어 보이려고 뭐 APS, 뭐 APC 몰라요 그런 거. 딱 눈에 보이게 수리, 논술 동아리나 아니면 과학 토론 동아리나 이렇게 교과 관련돼서 이 동아리가 구체적으로 뭘 하려는 건지 어떠한 부분에서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동아리가 좋은 거지. 괜히 있어 보이려고 영어 막 줄임말 써갖고 막 APC 뭐 이렇게 해봤자 좋을 수 없다는. 물론 설명이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참체 획득 행특은 솔직히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하고 마찰은 최소한 피해라. 그리고 선생님들께 자꾸 내가 특목고를 가고 싶다는 걸 어필해라.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한 줄만 더 써줘도 이 아이에 대한 평가가 한 줄만 더 첨가된다 하더라도 더 유리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방출해라. 과목 선생님 수업 시간에 계속 학습 관련돼서 선생님 첫사랑은 뭐예요? 이런 거 말고 호기심 방출한 그런 호기심 말고 학습 관련돼서 자꾸 어필을 해야 과목 선생님들이 1학년 때는 지금 자유학기제나 이럴 때는 대부분의 과목 선생님들이 생기부에 기재를 해주세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꼭 기재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 가는 아이들한테 좀 더 생기부에 기재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요 과목 선생님들만이라도 꼭 생기부에 관련된 활동이 기재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일산 CMS에서는 다 가능하게끔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앞에 계신 분이 저희 입시 전문 컨설턴트 분이십니다. 네, 입시 컨설턴트는 누구냐? 제가 지금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입시 컨설턴트는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상고라고 해서 꼭 수학을 중심으로 쓰는 건 아닐 뿐더러 국어나 영어, 경제 뭐 다양한 부분에서 써야 되니까 그 부분을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재학교나 과거는 수학 선생님들이 메인으로 끌고 가시지만 정부단위 자사고는 수학 선생님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입시 컨설턴트분을 따로 고용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업을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입시 수업만 진행하시는 분이고 교과 수업은 안 하셔요. 1년 내내 입시만 하시는 분이에요. 매년 1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자소서를 관리해 오셨고 입시를 진행해 오셨던 분이시죠. 저랑도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이고 최근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보시면 이분이 지금 일산에 나와서 수업을 하고 계시고요. 일산 CMS 그 무엇보다 좋은 건 저희 CMS 이제 입시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은 개별 면접, 개별 면접을 최대한 많이 도움 드리려고 하고 있다. 왜? 다른 학원하고 어차피 비슷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CMS잖아요. 영재학교 과거 입시 끝나고 마지막으로 자사기 때문에 영재과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면접에 최대한 한 번이라도 더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면접을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상상고 같은 경우에 창의융합 아무래도 수학 중심의 학원에서 입시를 참여하시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 예상 문제 그 어떤 학원보다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아이들 입시 때가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학생 자소서 개별 면접 질문들을 따로 뽑아줘요. 그래서 작년에 입시 끝난 아이들은 이제 마지막에 면접 장소에 갈 때 그것만 들고 갈 수 있게끔 다른 별다른 자료 없이.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입시를 해왔기 때문에 면접 예상 질문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학생 하나가 작년에 외대보고 입시 끝나고 학생 하나가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보시면 적중률 98%. 학원에서 집어준 문제에서 마지막에 파이널로 선별한 문제에서 세 문제가 다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당연히 저희가 자랑하려고 실제로 그대로 카톡을 이제 잘라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목동이나 대치에서 프로그램 잘 나가는 프로그램을 일산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혜택 받으실 수 있게끔. 왜냐하면 대부분 막판에 입시에 이제 가시면 대치 목동을 고민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이가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도 지치고요. 왔다 갔다 힘들고요. 그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는 아이들이니까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산 CMS에서 여기서 더 꼼꼼하게 관리받으실 수 있고 목동 대치랑 같은 프로그램 입시 지금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는 저희 CMS에서
목동대체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일산에서 그대로 누리실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컨설턴트 분도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목동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입시를 아이들 작년에도 많이 합격시키셨고 올해도 많이 준비하고 계신 분이 일산에 나와서, 그러니까 일산에 금요일 나오시고 나머지 뭐 수요일하고 일요일은 목동에 나오시고 이러시면서 각 센터마다 돌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목동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다름없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일산 CMS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입시는 고입은 CMS가 가장 최적의 전문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무산 추첨 오늘 오신 분한테 이벤트로 굉장히 못 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4번